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 4년차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얼마 전 겪은 충격적인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취미 생활이 많으십니다. 골프도 좋아하시고 산에도 자주 가시고요. 요즘에는 스포츠 댄스도 좋아하세요. 그래서인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매랑 피부가 정말 좋아서 40대 초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희 부부에게 너희 맞벌이 하느라 힘들지 않냐면서 자기가 가서 집안일 좀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엔 이미 서울에서 취직 준비를 하고 있던 제 남동생도 같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시아버지하고만 계시니까 많이 불편하신가 싶어 저는 더 거절하지 못하고 그럼 와 계시라고 했어요. 집안일은 안 해주셔도 되니까 오셔서 며칠 쉬다 가시라고요. 남동생한테도 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고 며칠만 참아 달라고 부탁했죠. 근데 며칠만 계실 줄 알았던 어머니는 도통 돌아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문제는 시어머니가 자꾸 제 동생에게 끼를 부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동생에게 툭하면 본인 어깨가 아프네, 무릎이 시리네 하면서 안마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냐며 사돈총각이 더 젊으니까 사돈총각이 해달라고 하시고요. 심지어 저랑 남편이 출근하고 둘이서만 있을 때도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 같더군요. 하루는 생각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직 학원에 있어야 할 남동생이 방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허겁지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따라 나오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내가 어깨가 안 좋아서 사돈총각한테 좀 주물러 달라고 했어 그러시더군요. 근데 어머님이 속이 훤히 다 비치는 얇은 실크 잠옷 하나만 입고 계시는 거예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또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남동생을 깨우려고 방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그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 왜 여기서 주무시냐 묻자 본인 방이 너무 더워서 여기서 잤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라서 더우면 보일러를 끄시면 되는 걸 왜 그러셨냐고 따질 수도 없었고요. 여름이 되자 시어머니는 집이 너무 덥다며 주변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듯한 복장을 하고 집 안을 돌아다니셨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나이 드시니까 갑갑하셔서 그런 것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무심하게 넘기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내 동생도 있는데 좀 그렇지 않냐고 하니 남편은 처남이 엄마한테 아들뻘인데 뭐가 어떠냐고 하더군요.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할 때였는데 제가 밥 먹다가 입안에 있는 걸 흘려 황급하게 식탁 아래를 쳐다봤는데 시어머니의 발이 제 동생 말등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제 시야를 눈치챈 건지 두 사람이 동시에 발을 확 빼더라고요. 그날 식사 끝나고 방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제가 본 걸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니 남편은 너는 생각하는 게 왜 그 모양이냐고 우리 엄마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며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밥 먹다가 발 좀 스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 이상한 사람 만들면 좋냐면서요. 자다가 물 마시러 나왔는데 거실에서 밤늦게까지 두 사람이 영화를 보고 있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의아하던 차에 몸이 너무 안 좋아 반차를 내고 집에 일찍 퇴근한 날이 있었어요. 신발장에 두 사람 신발이 그대로 있었는데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기척이 없어서 어머님 방을 열었는데 방에 계시지 않았어요. 순간 이상한 촉이 들어서 남동생 방문을 열어보니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한참 꿈나라를 헤매고 있더군요. 저는 충격에 쓰러질 뻔했어요. 간신히 벽을 붙들고 서서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고 묻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남동생과 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저에게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며 너는 예의 없게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냐며 되려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지금 제 동생 데리고 뭐 하시는 거냐고 시어머니 면전에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뻔뻔스러운 얼굴로 어디 가서 이 얘기 해봤자 다 내 남동생이 먼저 날 건드렸다고 생각하지. 세상 천지에 내 말 믿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냐며 입 조심하라고 오히려 저를 협박하시더군요.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집에서 나왔어요. 한숨만 푹푹 쉬며 차에서 약 먹고 눈 좀 붙이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니 집안은 마치 강도라도 든 것처럼 온통 쑥대밭이 되어 있고 탁자 위에는 남동생의 짧은 쪽지 한 장만 남아 있었어요. 자기를 찾지 말아달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알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처남이 미친 거 아니냐며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손을 댈 수 있냐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가 하신 행동들을 생각하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무것도 모르는 내 동생 꼬드긴 건 시어머니가 분명했거든요. 남편이란 작자도 믿을 수가 없었고 내 동생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행히 남동생은 아직 제가 준 신용카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으로 남동생의 카드 결제 내역이 알람으로 오더군요. 둘은 멀지 않은 곳에 숙박업소에 있었어요. 저는 쓸모없는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서 그곳을 찾아갔어요. 모텔 주인에게 혹시 여기에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와 중년의 여성이 같이 오지 않았냐 하니까 그 서울 관광 온 엄마 아들이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방을 구할 때 둘이서 지방에서 놀러온 모자지간이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어떤 모자지간이 이 시간에 서울 관광을 와서 투숙을 하겠냐고 따져 물었더니 주인은 화들짝 놀라서 둘이 들어간 그 방으로 저를 데려다 주더라고요. 저는 그 방문을 열어 제끼고 일단 사진부터 미친 듯이 찍었어요.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면서 닥치는 대로 저한테 물건을 집어 던지더군요. 저는 얼른 그곳을 벗어나 그 길로 시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며느리가 왔다며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과묵하시지만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품행이 단정치 못한 저희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지요. 시아버지께 지금 시어머니가 내 동생을 데리고 놀아나고 있다고 사진과 함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그 강경하시던 시아버지도 뒷목 잡고 쓰러지시더군요. 그 망할 놈의 여편네가 결국 건드릴 남자가 없어서 사돈총각을 건드렸냐면서 말이죠. 보아하니 시어머니의 남자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시아버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는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오라고 고함을 치시더군요. 저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네가 기어이 사고를 쳤다면서 성질을 내면서 뒤집어지더군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무섭기는 했는지 그날 저녁에 바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어머니는 죽일 듯한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시고는 다 오해라며 시아버지께 제 동생이 취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해서 조용한 곳에서 위로를 해주려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짓거리시더군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있는데 그 말이 당연히 통할 리가 없었죠. 남편도 곧 뒤따라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상황 파악도 못하고 대뜸 시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됐으면 남편 노릇을 똑바로 해야지. 그것도 못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아버님 탓을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런 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다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서 이게 전부 다 본인의 잘못이라고 본인이 자식 교육, 아내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이 사단이 났다며 저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비시더군요. 저는 시아버지를 벌하려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일어나시라고 했죠. 그러자 아버님이 제 손에다 통장 하나를 쥐어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가진 전부다.
이 집도 내일 네 명의로 돌려주마. 나는 더 이상 이 여자한테도 이 여자 아들한테도 미련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대요.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면서 아주 배를 까고 바닥에 누워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 남편은 시아버지께 욕지거리를 하면서 삿대질을 하더군요. 그런 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시아버지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더군요.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으니 저 고든 성품의 어르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시아버지께 통장을 돌려드리고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말씀드리고 저야말로 남동생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못 볼 꼴 보여드렸다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께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당신 아들하고는 이제 이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당신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비뚤어져 있는 줄 몰랐다. 옳고 그름 정도는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똥오줌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과는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 보내신 소포가 제 앞으로 도착했어요. 그 안에는 그날 저에게 주셨던 통장과 인감, 그리고 시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시아버지의 사과와 함께 본인이 죽으면 이 돈은 전부 그 사람들 것이 될 테니 제가 꼭 받아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해 보니 자그마치 10억이 있더군요. 얼마 전에 시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땅이 재개발 지역에 편입되면서 후원 값에 정리를 하신 건 알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그 돈을 전부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결국 시아버지에게 이혼당하고 위자료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좋아하시는 취미 생활도 못하시고 어쩌나 생각하니 자꾸 웃음이 나네요. 그리고 며칠 뒤 동생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보이며 펑펑 울더군요.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면 앞으로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해줬습니다. 나이 차가 있어 동생에겐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누나가 되고 싶었는데 저에게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동생을 지금 당장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선뜻 나질 않네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